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쌤과 함께 고절 검정고시 과학을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는 19년도 2회분을 같이 풀어볼 텐데, 이 부분은 처음이니까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빠른 속도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또한 한 가지 미리 말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든 그 시험의 목적을 좀 명확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검정고시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음 진학을 위한 우열 판단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닌 기본적 지식을 알고 있는지의 확인과 문제 이해 정도의 능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즉, 기출문제를 통해 고등과학의 기본 상식을 배우세요.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기출을 통해 고등과학 기본 상식을 정리한다. 필요 부분이 나오면 찾아서 노트에 정리한다. 둘째, 찬찬히 읽어보면 답이 보인다. 셋째, 두 번 생각하고 틀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입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보니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센서는, 그리고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감지한다. 두 번째, 터치 스크린이나 디지털 저울에 이용된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읽어봤을 때 결국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면 문제는 아마 풀릴 겁니다. 자, 단위 면적당, 우리 단위 면적을 A라고 본다면 단위 면적당 힘은 우리가 압력이라고 정했었죠. 자, 우리가 그 압력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물리적 상황에서 힘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히 대상이 고체라면 그 물체의 힘을 가하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힘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해 볼 텐데, 만약에 그 고려 대상이 액체나 기체라면 단순히 힘으로만은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액체나 기체는 그 형태가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나 기체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논하려면, 그러면 단위 부피로 먼저 액체나 기체를 정하고 그곳에 어떤 힘이 가해지는지를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압력은 이런 필요성 때문에 아마도 먼저 정하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기압, 공기의 압력이었죠. 그리고 수압, 물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1번의 답은 뭘까요? 문제를 천천히만 잘 읽어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답은 3번 압력 센서입니다. 자, 2번은 1kg의 물체에 좌측에서 4N, 우측에서 8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4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4N의 힘으로 잡아당길 때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물체를 풀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기본 상식을 알아야 될 겁니다. 즉, 이겁니다. F는 ma. 자, 대표적인 물리 법칙이죠. 힘은 어떻게 해요?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4N의 힘은 1kg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그럼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예, 답은 1번 4m/s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우리 3번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해볼까요? 자, 3번을 같이 보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세 물체 A, B, C를 각각
다른 높이인 1h, 2h, 3h의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C라는 물체가 지금 현재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일 텐데 지금 우리가 보여진다면 어떻죠? 지면에 대해서 A, B, C에서 C가 가장 높이 위치하고 있죠. 즉 A의 위치 에너지, B의 위치 에너지, C의 위치 에너지가 각각 1대 2대 3으로 C의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치 에너지가 고스란히 지면에 도달했을 때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A가 가장 지면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작음을 압니다. 왜? A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작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그러면 또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번은 4번 그림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공전하는 어떤 행성의 타원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행성이 60일 동안 전체 공전 궤도의 면적의 6분의 1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럴 때 행성의 공전 주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도 역시 똑같은 또 한 가지 배우는 상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상식만 먼저 알아본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고 행성이 그 태양 주변을 돌 때 그 휩쓸고 간 면적은 속도와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즉, 이 말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60일 동안 6분의 1의 면적을 휩쓸고 지나갔으니 전체를 다 돈다면 며칠이 걸릴 것이라는 문제로 비례적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60일이니까 어때요? 다 돌고 나면 어때? 360일이 되겠죠? 물론 우리는 이 중에서 잘 모르더라도 아마 4번을 찍을 것 같습니다. 365일과 제일 가까운. 자, 그럼 우리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다이오드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자,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교류를 하면 전류가, 플러스로 흘렀다가 또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가 이렇게 흐를 텐데,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이 정류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작용은 정류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열기관의 1회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두 열기관 가와 나의 열 효율이 같을 때 나가 한 일 기억.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 잘 모른다고 해도 한번 봅시다. 자, 고열원에서 Q1이 가고 방출한 건 Q2입니다. Q1에서 Q2와 W가 나눠졌네요. Q1에서 Q2와 W가 나눠졌으면 어떻죠? 100에서 80과 20이 나눠졌다는 얘기죠. 자, 그럼 나는 어떨까요? 똑같이 50에서 40이 나눠졌으면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예, 10주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투과력이 높아 뼈의 골절이나 복부 질환 검진에 사용되는 CT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자, 이거 우리 알고 있죠? X선입니다. 투과율이 좋은 X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잠깐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준비한 화면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본다면, 지금 어떻죠? 자, 여기 보면 가시광선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가시광선의 이면에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또 오른쪽으로는 자외선 X선 감마선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파 지금 형태를 보면 어떻죠? 가시광선에서 자외선 X선 감마선을 갈수록 점점 더 촘촘하게 진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죠?
진동수가 크다, 파장이 짧다 라는 성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가면서 점점 더 진동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동을 많이 하니 일정한 간격에서 한 번 진동할 때 이 간격이 점점점 짧아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고, 또 그리고 일정한 간격에서 진동하는 횟수가 많아짐을 보게 되니 진동수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라디오파, 마이크로파에서는 어떻죠?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긴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고, 진동수가 작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작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또 볼 때 하나는, 자, 이렇게 X선이나 감마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물체에 좀 투과가 잘 되고 좀 직진성이 좋다는 거고, 또 라디오파나 마이크로파처럼 이렇게 파장이 좀 긴 녀석들은 좀 직진성은 좀 좋지 않지만 또 회절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 대신 또 멀리까지 가는 파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들었고, 7번은 사실 이런 것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투과력이 높아 뼈의 골절이나 복부 질환 검진에 사용되는 CT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X선입니다.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아니겠죠? 자, 그러면 다음 8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해봅시다. 자, 8번 문제 같이 보려고 하니까, 다음 중 물질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반응 속도가 지금 느려지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통나무를 잘게 쪼개면 더 잘 탄다. 지금 뭐라고 그랬죠? 더 잘 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걸 이야기하겠죠? 통나무를 잘게 쪼개면 아마 큰 통나무 하나일 때보다 작은 통나무가 있다면 표면적이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와 더 잘 접촉하겠죠. 그래서 반응성이 더 좋아질 거예요. 자, 뭐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더 잘 탄다 했기 때문에 어때요?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2번, 부채질을 하면 숯불이 더 환하게 타오른다. 자, 이것도 어때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걸 거예요. 3번,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쉽게 상하지 않는다. 즉, 이건 뭐죠? 아, 예, 반응을 좀 천천히 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한번 볼까요? 이산화망가니즈를 넣으면 과산화수소가 빨리 분해된다. 이것도 역시 답이 아닐 거예요. 자, 우리 9번. 그림은 수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극성 분자이다. 극성 분자라고 한다면 분자 안에서, 자, 이 분자 안에서 어떤 원자와 원자가 서로 만났을 때 어떤 극성을 띄어지게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질 텐데, 얘는 어떻죠? 좌와 우가 같죠? 극성 형태는 아닐 겁니다. 2번. 자, 이거 두 개의 원자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분자입니까? 그렇죠. 두 개의 원자죠. 그래서 2번은 일단 옳을 것 같아요. 자, 3번. 이온 결합 물질이다. 자, 이거 지금 어떤 결합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원자가 전자 하나를 내놓고 또 다른 원자가 전자 하나를 내놔서 두 녀석이 지금 둘 다 두 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안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결합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틀리고, 4번 공유 전자쌍은 지금 하나씩 내어놓은 형태니까 한 개의 전자쌍을 가지고 있겠죠. 자, 9번의 답은 2번. 10번. 다음은 숯과 메테인의 연소를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이다.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물질은? 자, 이 화학 반응식이 나올 때는 우리가 다른 걸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좌측에 있는 식에서 보면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봤을 때
빠진 것이 좌측에 있는 것이 하나 소멸되거나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측에 있는 식으로 갈 때. 자, 그렇다면 좌측에서 우측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빠져 있죠? 아, 그렇죠. 산소, O2가 빠져 있네요. O2가 산소라는 사실을 몰라도 이 문제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잘 본다면 O2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합성의약품은 해열 및 진통 효과가 있다. 우리 알죠? 이거 제산제, 백신, 페니실린이 아니라고요. 그죠? 아스피린이에요.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한다. 이 말 자체를 잘 몰라도 아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줄인 의약품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문제를 풀면서 아스피린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걸 새롭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죠. 자, 12번. 그림은 탄소 나노 튜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노물질이다. 탄소 나노 튜브의 구조. 이름 자체에서도 우리가 나노물질인 걸 아마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같은 탄소 결합 형태로 지금 어떻죠? 여러 개가 이렇게 얽히 설켜져 있어요.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아주 작은 나노 물질 형태로도 이 물체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통 나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나노메타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그러한 크기를 나노 물질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물질이라고 그러면 아마 수 나노메타에서 수십 나노메타의 물질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2번. 철보다 단단하다. 이거는 우리 특징으로 한번 꼭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탄소 나노튜브 구조 이렇게 지금 연결된 구조가 보면 철이 우리는 되게 단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철보다 지금 이 물질에서 결합력이 더 센 상태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을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철보다 아주 단단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번 연필심으로 사용된다. 연필심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연필심은 수평적인 결합은 아주 이것처럼 잘 되어져 있는데 연필심은 수직으로는 그 탄소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종이 위에 쓰게 되면 첫 번째 층이 종이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층이 쓰여지고 이렇게 층층이 계속 벗겨져서 종이에 남는 것이 사실 우리가 연필을 사용하는 그 흑연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아닌 거죠. 4번 구성원소는 탄소이다. 탄소가 맞죠? 자, 그러니까 답은 3번. 자, 13번. 그림은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일어나는 물질 A의 고정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하는 것은 자, A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대기 중에 A가 토양 세균과 만나서 암모늄 이온을 만들고 그래서 또 토양 세균과 만나서 질산 이온이 되어지는 어떤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거 하나는 질소 고정이라는 말입니다. 대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환원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말하는 거므로 우리가 이 A에 해당되는 물질이 질소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잘 몰랐던 친구들은 새롭게 공부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14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은 DNA의 구조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첫 번째, 이중 나선 구조이다. 구조가 두 개가 얽혀 있죠? 예, 이중 나선 구조가 맞는 것 같네요. 자, 2번. A는 G와 결합한다. 자, A가 누구랑 결합하고 있죠? T랑 결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2번은 옳지 않은 걸 거예요. 자, 우리 체크해 놓고 일단. 3번.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사실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래도
우리가 답이 2번인 줄 안단 말이에요. 4번 염기의 종류에는 ACGT가 있다. 좀 보면 그림에서 보면 ACGT가 있네요. 4번도 맞을 거예요. 자,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게 된다면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와 RNA와 같은 핵산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뉴클레오타이드 자체를 몰라도 14번의 답은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것도 약간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15번. 그림은 세포막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다면, 자,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자, 볼까요? 그림 자체를 보니까 단백질과 인지질로 되어져 있네요. 기억은 맞겠죠? 니은,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다. 인지질이 있는데 머리가 어딜까요? 꼬리가 어딜까요? 그림을 보니까 머리가 어딘지 알겠죠? 그 머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뭐 어디 있죠? 아, 물. 아, 그러니까 이거 친수성이겠네요. 디귿,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난다. 자,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러한 세포막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겠네요. 즉, 답은 4번. 자, 16번.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비감염성 병원체이다. 감염성이죠. 대장균, 콜레라균 등이 속한다. 이건 세균에 대한 이야기겠죠. 숙주세포 밖에서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 아, 예. 바이러스의 특징이 맞습니다. 숙주세포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은 세균이 되겠죠. 17번. 다음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자, 이것도 사실은 이화작용, 동화작용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로 되는 과정에서 자,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어떻게 해요? 단백질이 되어진대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되어진대요. 그때 어때요? 에너지를 흡수하죠.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어때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분해하고 있죠? 이산화탄소. 자, 그러면 뭐겠어요? 나는 분해. 자, 17번의 답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번. 자, 우리가 17번 문제를 통해서 물론 이렇게 답은 맞출 수 있는데 이화작용이 뭐다, 동화작용이 뭐다 라는 것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이다. 자, 뭐요? 자성을 이용했대요. 2번. 저장된 정보를 읽어낼 때에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이용된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먼저 어때요? 액정은 어디죠? 우리 컴퓨터 화면이나 뭐 그런 부분을 스마트폰 화면 이런 부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아닐 거예요. 자, 전동기는 어때요? 그렇죠. 뭐 어떤 회전이나 이런 것들 전기를 만들어내는 종류일 텐데 그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라고 했잖아요. 정보를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기록 카드나 혹은 CD 정도쯤 되겠죠. 자, 그런데 CD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하나의 홈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레이저 빔을 통해서 반사나 굴절되어지는 어떤 그 효과를 통해서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기록한 그것이 CD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자,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는 자기 기록 카드. 자, 아마 잘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번. 다음 중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적색 편의가 커진다는 허블의 관측이 의미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아까 그 스펙트럼을 한번 봤었는데 스펙트럼에 보니까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적외선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었죠? 예.
파장이 짧았던 애가 점점점 파장이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 한번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가 서로 맞닥뜨릴 때 우리 어떻죠?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걸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같이 맞닥뜨리다가 스쳐 지나가면서 점점 차 소리가 확 작아지는 걸 느낄 때가 있었죠. 자, 이것처럼 어때요? 지금 방금 설명해 드렸던 거는 소리에 대한 어떤 편의 현상을 이야기한 건데, 빛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물체가 빛을 내는 두 물체가 서로 멀어질 때 그 파장이, 그 안에서의 파장이 점점 더 어때요? 짧았던 파장이 길어지는 형태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도플러 효과에서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즉 지금 우리가 어떻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적색 편의가 커진다. 적색 쪽으로 편의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점점점 어때요? 두 물체가 서로 멀어지고 있구나. 아,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자, 20번. 다음 중 신생대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가장 긴 시기이기도 했지만, 이때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좀 많아졌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기 중에 산소가 증가해서 오존층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고생대 초기까지 해서 오존층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생대는 다양한 다세포 생물과 어류들이 번성했고, 또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생대 때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고생대를 대표하는 식물로 양치식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생대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들이 있었던 온난한 기후였고,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번성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신생대에는 포유류와 속시식물들이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보면, 오존층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성캄브리아 시대. 자, 그리고 지질 시대 중 가장 긴 것도 역시 성캄브리아 시대. 자, 화폐석과 매머드가 번성했던 게 언제였죠? 자, 이게 신생대입니다. 자, 신생대는 그러니까 어때요? 매머드를 꼭 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화폐석과. 4번. 육상으로 생명체가 진출하였다. 자, 육상으로 생명체가 진출한 건 언제였죠? 예, 고생대였죠. 그러니까 20번의 답은 3번. 자, 21번. 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우리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까요? 기억.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렇죠? 흡연은 암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정상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한다. 예.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그림은 일식대,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만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다른 거 아니고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달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공전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자, 지구의 관점에서 볼 때 보름달이 보여지죠? 예, 보름달.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있을 때 이때 보름달이 보여지고 이때를 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두컴컴한 하늘이 보여지는 이때가 삭.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삭이나 망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텐데 아마도 상현과 하현달 정도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정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삭은
초승달을 거쳐 상현달을 거쳐 보름달로 가는구나 정도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봤는데 이 그림은 한번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기억. 달의 위상은 현재 망입니까?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니은, 매달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실 이 일식이 매달 일어나지 않아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는, 태양이 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겉보기로 보여지는 그 천구에서 바라볼 때 그거를 황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지나가고 있는 길인 거죠. 자, 그런데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지나가고 있는 길도 있을 거예요. 이걸 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도와 백도가 약 5도 정도 기울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매달 발생하는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태양? 근데 이제 디귿은 어때요? 태양, 달, 지구, 일직선상에 있네요. 22번의 답은 2번. 23번. 달의 위상이 변하여도 달 표면의 무늬가 변함없는 이유는? 자,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어때요? 자, 1번.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달의 공전주기가 변하기 때문이다. 달의 공전주기가 변하지는 않나요? 달이 일정한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달이 일정한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죠? 자, 4번. 달의 자전주기.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공전주기와 달이 스스로 도는 자전주기가 같아서 지구에서 바라볼 때 계속 같은 면만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23번의 답은 4번. 24번. 다음 중 지구계를 구성하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도 뭐 별다른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읽고 천천히 이해만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람이 불어. 그럼 뭐죠? 기권이죠. 황사가 생긴다. 이건 뭐죠? 직권이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겠네요. 2번. 지하수에 의해 지하수 수권이죠. 석회동굴이 생긴다. 직권. 얘도 아니겠네요. 3번. 해수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해수면의 온도 상승. 이건 수권이죠. 태풍이 생긴다. 이건 기권이네요. 얘 맞겠어요. 4번. 해안 침식 작용으로. 이거는 직권. 땅이죠. 그 다음에 잘못 얘기했네요. 해안 침식 작용으로 수권이죠. 동굴 지형이 생긴다. 네, 직권이죠. 얘는 틀렸네요. 24번의 답은 3번. 자, 2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상은? 자, 무역풍 악화로 페루 연안의 차가운 해수의 용승이 약화된다. 두 번째, 동태평양 적도 부근 연안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면서 부근 어장이 황폐화된다. 자, 우리가 아마 이런 말을 보면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엘니뇨와 라니뇨. 자, 라니뇨와 엘니뇨를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개가 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아마 답은 고르긴 쉬울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엘니뇨와 라니뇨를 잠깐 좀 정리하도록 해보면 라니뇨는 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수온이 낮아지니까 물고기가 잡아먹기 좋은 그러한 것들이 풍성해지면서 어획량이 좀 좋아지게 되어지는 거고 엘니뇨는 수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장이 황폐화되어져요. 자, 즉 뭐 어때요?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면서 부근 어장이 황폐화되어진다. 이러한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엘니뇨 현상이다 라고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9년도 2회차 고등과학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한 회차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양들이 좀 있어서 1회만 풀었는데 우리 다음번부터는 2회씩 한번 풀어보도록 아마 한 번에 2회씩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풀면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자, 수고하셨어요.